이번 시간에는 인종주의,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종차별의 기원, 그리고 역사,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종을 바탕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그러죠. 또 그리고 그것을 한 이데올로기의 형태, 이런 거를 레이시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인종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신분적 차별, 그리고 계급적 차별, 성별 차별, 뭐 이런 것으로 주로 나타났다면은, 근대 이후부터는 인종이나 민족을 바탕으로 차별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제국주의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같은 사람을 막 학살을 하고 가서 지배를 하고 땅을 빼앗고 뭐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 앞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종교적 신념이 있는 상태에서 뭐 신대륙이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가서 거기 있는 원주민을 막 학살하고 땅을 빼앗고 이러기 참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일종의 인종주의, 그리고 인종차별, 이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신념 체계 또는 정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 그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그 근대 이전보다 훨씬 더 부각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질화와 차별화 이데올로기로 설명을 합니다. 동질화는 그 신분을 통틀어서 그 같은 인종끼리는 같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백인끼리는 어떤 동질화 이데올로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하는 거죠. 우리와 다르다. 흑인과 예를 들어서 백인의 그 저소득층 아니면 노동자들은 같은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인종적 차별화를 쓰면은 그 동질화, 그러니까 백인끼리 우리는 같다. 그리고 인종끼리는 다르다. 그러면 같은 백인 노동자와 흑인 노동자가 서로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자기 정체성도 다르게 갖고 거기서도 차별이 일어나죠. 일종의 이제 그러한 방식을 동질화와 차별화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자가 있고요. 이제 소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수자와 소수자를 구별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백인이 인구가 적고 흑인들이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이 소수자인가요? 마이너리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수자와 소수자,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를 구분을 하는 것은 그것이 숫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파워,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헤게모니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소수자를 구분하는 것, 특히 인종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식별이 가능한 거죠. 인종만큼 식별이 가능한 것이 드물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차별적 대우, 얼만큼 차별이 일어나느냐, 뭐 그것이 학교라든지 또 그러니까 진학이죠. 그리고 뭐 직장을 구하는 구직이라든지 또 승진, 또 거주지, 또 식당 이용, 뭐 대중교통 이용 이런 것까지 차별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차별이 심한 사회일수록 그 소수자끼리 아주 강한 그 연대의식,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하고 소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영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 그 소수자일까요? 사회적 약자일까요? 영구성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성이 돼야지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으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그 소수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근교에 사는 흑인 대학 교수가 집 밖에 나갔다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을 들어가는데 할 수 없이 자기 현관문을 약간 부시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인근에 있는 그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이거 범죄자다 그래서 체포를 하게 되고 구타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인데 내가 이렇게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부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내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소를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무조건 체포해서 끌려갔습니다. 유치장에 있다가요 조회를 해본 결과 그 사람이 거주자 맞고 집 오은 오고 그러니까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흑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만약에 피부색이 이렇지 않았으면 이랬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인종차별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요, 그 인간이 그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량 학살이 일어나던 것은 고대에서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좀 그 주요 사건들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죠. 나치에 의해서.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 세르비아인 그리고 유태인이 100만 명 학살이 당한 적이 있죠. 그리고 1937년 그러니까 중일전쟁 때 난징 대학살이라고 그러죠. 중국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20만에서 35만 정도가 살해당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제노사이드들이죠. 이런 일들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이 제노사이드가 많이 일어나죠. 인종학살이. 부룬디 투치족이 후투족을 15만 명 정도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인종학살이 일어나는데요. 동티모로인들이 15만 명가량이 70년대 이후 학살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꼭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공산주의 이념 이런 것에 의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문화대혁명 대략 1억 7천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들이 있는데요. 인종차별을 하는 근거는 첫 번째 이제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불가리아 태생 프랑스 학자 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인종차별에 대한 생물학적 차이를 설명을 한 거죠. 실제로는 뭐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뒷받침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뒷받침 이런 거에 따라서 토도르프가 얘기하는 이론을 보면 인종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은 그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인종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인종 간에 분명히 우열이 존재한다. 지능에서 우열이 존재하고 신체적 기능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한 인종들은 우등한 인종에 예속되거나 지배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과학이 인종차별에 이용당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레이스라는 뜻, 인종, 이런 뜻은 원래 가축의 종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부터는 레이스가 가축의 종자가 아니라 인종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18세기 이후부터는 레이시즘 이렇게 해서 인종주의 그리고 어떤 집단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변천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계몽주의가 여러분들 상당히 인간 중심으로 합리적 사고인 것 같지만 과학이 이 인종차별에 이용당한 역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육체 유형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생물 분류법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그리고 법에 따라 행동하고 독창적인 반면에 미국 인디안들은 상당히 게으르고 그리고 그 동양인들은 너무나 간습적이고 아프리카인들은 변덕스럽고 게으르다. 지능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그런 그 생물 분류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몽주의 과학 그 생물 분류법에는 블루멘바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의 기준도
백인들이 가장 아름답고 두개골도 가장 동글동글하고 예쁜 반면에 몽골리안들은 눈이 찢어지고 뒤통수가 납작하고 인디안들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서열을 매겼습니다. 독일 철학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이나 지능은 분명히 인종 간의 서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몰턴 같은 경우는 두개골의 차이를 가지고서 백인이 훨씬 두개골이 크고 흑인이나 동양 사람들은 두개골이 작기 때문에 지능이 낮다. 이런 거를 막 주장하다가 실제로 재보니까 그렇지가 오히려 않으니까 뭐 다시 폐기하는 그런 뭐 해프닝도 있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다연의 진화론이 인종차별, 인종주의에 상당히 어떤 근거를 주었다고 그래야 됐나요? 악용한 역사가 있는데요. 인종은 경쟁 상태에 있으면서 열등한 존재는 생존 경쟁에서 도태된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기본 아닙니까? 우등한 것이 남고 열등한 것은 도태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종 간에 있어서도 우등한 존재가 살아남고 열등한 존재는 지배받고 소멸되고 그러니까 지배 이데올로기의 다윈의 진화론이 상당히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고 그리고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권운동에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정권도 얻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없애려는 상당한 노력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많이 극복이 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매체, 대중 매체, 영화라든지 뭐 TV, 동영상, 뭐 여러 가지 책, 뭐 이런 데서 사진 이런 데서 나타날 때 보면은 이렇게 백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하고 뭐 흑인들은 스포츠 스타, 동양 사람들은 뭐 쿵푸를 하거나 무술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일종의 스테레오타이핑, 그러니까 선입견을 주는 겁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전부 쿵푸를 잘하고 동양 사람들이 뭐 주술적인 행동을 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뭐 이런 것이 모두 그런 건 아니죠. 모두 태권도 유단자고 동양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또 흑인들이 전부 스포츠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인종 사회에서 동양 사람들이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인종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혼자 하는 직업, 예를 들어서 뭐 수학자라든지 물리학자, 뭐 공학도 이런 것이 정치인이나 비즈니스 부분보다는 훨씬 편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혼자 하는 직업이죠. 뭐 의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 동양 사람들이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뭐 타고나기에 수학과 과학을 동양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또 편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비판이 정말 많이 제기되고 그랬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미국 매체나 영화를 보면은 아예 나쁜 사람은 그냥 백인으로 씁니다. 그리고 남자로 써버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속이 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인종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핑이나 이런 거를 주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흑설공주라는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동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는 그 주인공이 백인이고 백마탄 왕자를 의지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백인 중심이고 여자는 남자한테 어떤 신데렐라 콤플렉스도 아니고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것보다는 흑설공주, 흑인 공주가 아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악당도 물리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꿋꿋하게 혼자 살아가는 뭐 이런 것으로 아동들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선입견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많은 부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매체라든지 소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이핑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 대한 차별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종차별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법을 고치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혁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주의 접근. 근본주의 접근은 모든 차별은 경제적 차별에서 파생된다. 막시즘의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면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도 극복한다. 이렇게 보는 거를 근본주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 각 차별은 개별 일어난다. 이런 거를 평형주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경제적인 차별이 다 없다 그러면 뭐 그렇진 않은데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녀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주의 시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차별은 각각의 해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평형주의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게 아니라 그래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것 그리고 소수자에 관한 것이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